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비전기술 분야 기본과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전 분야 교육을 담당하는 정용원입니다. 비전기술 분야 기본과정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 비전기술의 이해 및 소개, 그리고 2차 시 비전기술 분야의 구축 프로세스 소개, 마지막 3차 시 비전기술 분야의 프로젝트 소개, 크게 세 가지 차시로 나누어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 그럼 1차 시 교육 내용인 비전기술의 이해 및 소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 시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인공지능 비전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미지, 영상 분야와 비전 기술 분야와의 차이점을 이해합니다. 세 번째, 비전 기술 분야의 발전사를 이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전 기술 분야의 최근 동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비전 기술 이해 및 소개의 첫 번째 단원인 비전 기술 개념 및 이해입니다. 자, 비전 기술에 대해 설명에 앞서서 먼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장치, 즉 카메라와 같은 장치와 컴퓨터를 조합하여 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모방 또는 확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작업들로는 분류를 의미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위치를 파악하는 로컬라이제이션, 탐지를 위한 오브젝트 디텍션, 정확한 영역을 표시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막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객체를 식별하고 정의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첫 번째 예시 이미지처럼 컴퓨터 비전 시스템에서 고양이 사진을 입력받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 학습된 알고리즘과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 후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가 고양이일 확률을 계산해서 이 확률을 기준으로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다른 동물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로컬라이제이션이란 식별되는 객체가 이미지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두 번째 예시 이미지에 고양이 얼굴을 컴퓨터 비전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학습된 알고리즘과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은 고양이 얼굴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때 표기 방식은 바운드 박스를 활용하며 이 바운드 박스는 감지된 물체를 둘러싸는 사각형으로 객체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바운딩 박스는 고양이 얼굴이 있는 부분을 감지하고 바운딩 박스로 고양이 얼굴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세 번째,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여러 개의 객체를 식별하고 클래스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세 번째 예시 이미지에는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1마리가 있습니다. 이때 오브젝트 디텍션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고 각 객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를 활용하여 강아지와 고양이를 감지하고 객체들 각각에 대한 바운딩 박스로 그 위치를 표시합니다. 또한 강아지와 고양이를 각각의 클래스로 분류하여 개와 고양이를 식별합니다. 네 번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란 픽셀 단위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여 정밀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네 번째 예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1마리의 각각의 폴리곤을 생성하여 동시에 정밀한 객체의 영역을 파악하고 식별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됩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젠 비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전 기술이란 기존의 컴퓨터 비전 분야의 이미지 인식 및 분류와 이미지 데이터의 패턴과 특징을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고도화된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정 또는 예측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죠. 아래 예시 이미지와 같이 차량이 기둥 뒤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 기술을 통해 이미지 내에 차량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정하여 완전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기술을 통해 사물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기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전 기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가시 영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이고 비가시 영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입니다. 비전 기술은 눈에 보이는 가시 영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지 내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 영역을 추측 및 추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래 그림과 같이 기둥 뒤에 가려진 차량의 일부분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패턴과 특징을 학습하여 기둥에 가려진 부분을 예측하고 수정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렇듯 비전 기술은 이미지 데이터의 고도화된 처리와 생성을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를 예시 자료로 활용하여 이해력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예시 이미지에는 트럭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비전 기술은 왼쪽의 이미지를 학습하여 트럭과 사람을 각각 인식하고 사람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트럭의 일부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시 영역과 비가시 영역을 예시 이미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트럭을 대상 객체라고 했을 때 왼쪽의 이미지와 같이 가시 영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으로 사람에게 가려지지 않은 트럭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비가시 영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으로 사람 뒤에 가려진 트럭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 기술은 가시 또는 비가시 영역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려진 부분의 정보를 예측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원본 형상 추정은 머신러닝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은 새로운 이미지에서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정하고 원본 형상을 복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 초기에 설명한 컴퓨터 비전과 비전 기술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커다란 범주에서 비전 기술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의 이미지, 영상 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정의된 경우에는 비전 기술 분야와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제 표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먼저 두 기술 모두 객체 분류가 가능합니다. 객체 분류는 이미지나 영상 내에서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는 작업으로 컴퓨터 비전과 비전 기술 모두 객체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기술 모두 위치 파악이 가능한데요. 위치 파악은 객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작업으로 컴퓨터 비전과 비전 기술 모두 객체의 위치를 바운딩 박스나 마스크 형태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 추정 가능 여부에서 두 기술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컴퓨터 비전은 객체 추정 기능이 제한적이며 이미지나 영상에서 가려진 부분을 추정하여 원본 형상을 복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비전 기술은 객체 추정 기능이 발달하여 이미지에서 사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예측하고 원본 형상을 추정할 수 있죠. 또 다른 차이점은 데이터 생성 가능 여부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며 기존의 이미지나 영상을 다루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비전 기술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객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전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열린 다트머스 회의에선 인공지능의 개념이 처음으로 확립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진이 ANN, 즉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분야의 발전에 큰 기반이 되었어요. 2012년에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대표적인 대회인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리커그나이제이션 챌린지가 개최되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모델이 대회를 우승하며 딥러닝이 컴퓨터 비전 분야를 대표하게 되죠. 2014년에는 몬트리올 대학교의 연구원인 이안 가펠로우가 제안했던 GAN, 즉 GAN 모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 생성 및 변환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며 비전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에는 생성형 AI가 등장하게 되죠. 이 생성형 AI는 비전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 챗GPT, 달리 등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비전 기술 분야의 국내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23년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셋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비전 분야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K-코코 데이터셋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전 기술 분야에서 72개의 데이터셋 구축이 진행 중이며 그 외에 데이터셋 구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비전 기술은 객체 분류, 위치 파악, 객체 추정, 데이터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다양성과 품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는 여러분의 정확한 라벨링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셋 구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국내에서 직접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내 비전 기술의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비전 기술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전 기술 분야의 해외 동향입니다.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셋 중 하나가 바로 MS-코코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4년에 제안하였으며 일상생활을 주제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대규모 데이터셋입니다. MS-코코 데이터셋은 매우 다양한 객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객체부터 매우 큰 객체까지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고 카테고리의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셋의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MS-코코 데이터셋은 비전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셋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MS-코코 데이터셋은 객체 감지를 비롯하여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키포인트 검출, 이미지 캡션 등 다양한 과제를 위한 라벨링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MS-코코 데이터셋은 높은 품질의 데이터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라벨링 정보로 인해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비전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차 시 두 번째 단원인 비전 기술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기술 분야에서 활용되는 용어 중 대표적인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정, 모사, 해상도, 초해상도, 인페이팅, 깊이지도, 그리고 광원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벨링은 이미지나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태그 또는 레이블을 부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추정이란 이러한 라벨링된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하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안 보이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시 이미지를 통해 라벨링을 대상으로 한 추정의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내에 시계와 케이스에 가려진 지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려진 지갑은 바운딩 박스로 표시되어 있으며 바운딩 박스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지갑은 보통 지갑이나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사 기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가려진 대상은 침대이고 장애물로는 사람과 쿠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라벨링 기법을 적용하여 가려진 대상인 침대의 형태를 추정하거나 모사하여 라벨링을 수행합니다. 라벨링 작업자는 이미지 내에 침대의 일부가 가려진 상태를 확인하고 이미지 속 사람과 쿠션의 위치와 움직임을 고려하여 가려진 침대의 형태를 유추하고 모사합니다. 이와 같은 라벨링 기법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객체의 일부가 가려진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객체의 부분적인 가려짐 상황에서도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더 많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가 있죠. 이어서 해상도에 대해 알아보죠. 해상도란 비전 기술에서 중요 개념 중 하나로 디지털 이미지나 디스플레이에 세부 정보를 표현하는 데 활용하는 단위입니다. 이미지의 가로, 세로 방향으로 픽셀 수를 나타낼 수 있으며 1920, 1080의 상도는 가로 방향으로 1920개의 픽셀, 세로 방향으로 1080개의 픽셀을 의미합니다. 예시 이미지를 보면 사과 위에 사과 꼭지를 확대한 이미지입니다. 좌측 사과 이미지는 전체 사과를 나타내는 고해상도 이미지이며 꼭지를 확대한 이미지는 사과의 일부분인 꼭지를 보다 세밀하게 표현한 저해상도 이미지입니다. 고해상도인 사과 이미지는 세부적인 특징과 색상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 가능하며 저해상도 이미지인 사과 꼭지를 확대한 이미지는 세부 정보가 제한적으로 표현됩니다. 해상도의 개념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비디오 게임,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초해상도란 픽셀 단위로 구성된 디스플레이에서 수평과 수직 비율을 정교하게 확장하여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기술로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복원하고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희는 일명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래 예시를 보시면 저해상도 농구 경기 영상 이미지에 초해상화를 적용하여 저해상도 영상 이미지의 세부 정보를 복원 후 고해상도로 변환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초해상도는 다양한 알고리즘과 기술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저해상도 이미지의 픽셀 값을 예측하고 인접한 픽셀들을 활용하여 세부적인 정보를 복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계선의 선명도를 개선하거나 세부적인 패턴을 재구성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합니다. 초해상도 슈퍼 레졸루션은 영상 복원, CCTV 보안 영상, 의료 영상 분석 등의 다양한 비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복원하여 재생하는 기술, 이 또한 초해상도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인페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페인팅이란
일부분이 삭제되거나 훼손된 화면을 복원, 여러 물체가 포함된 이미지에서 객체를 지우고 배경을 생성하거나 그 반대 행위를 수행하는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예시 이미지에서는 냅킨과 여러 개의 음료수 그리고 빵이 있죠. 인페인팅 기술을 적용해서 냅킨을 없애고 배경을 복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페인팅은 다양한 알고리즘과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되며 이를 통해 원하는 부분을 탐지하고 해당 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대체합니다. 인페인팅은 이미지 복원, 컨텐츠 제작, 예술 창작, 영화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뎁스맵이라고 하는 깊이 지도는 촬영 대상과의 거리 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말합니다. 예시 이미지에서는 RGB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람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객체는 가까운 거리의 객체이고 푸른색 객체는 먼 거리의 객체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 RGB 카메라는 일반적인 카메라 이미지 정보와 함께 깊이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를 포함한 카메라입니다. 이때 깊이란 거리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깊이지도 뎁스맵은 2D 이미지의 각 픽셀에 해당하는 깊이값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에서 객체의 거리와 깊이를 추정할 수 있죠. 이 깊이지도 뎁스맵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에서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거나 로봇공학에서 주변 공간의 인식 향상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원 추정이란 주어진 이미지나 장면에서 광원의 특성을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좌측 예시 이미지는 촬영된 광원의 위치 정보가 추출된 것이며 우측 이미지는 광원에 의해 발생하는 그림자 정보가 합성된 사진입니다. 광원 추정은 다양한 방법과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밝기와 색상 정보를 분석하여 광원의 위치를 추정하며 일반적으로 밝은 픽셀로 표현되므로 이미지에서 밝은 영역을 탐지하고 추정합니다. 또한 그림자 정보도 광원 추정에 도움이 됩니다. 광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림자는 광원과 그림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여 광원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림자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광원과 그림자 사이의 관계를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원 추정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스나 애니메이션, 3D 모델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죠. 비전 기술 이해 및 소개의 세 번째 순서인 비전 기술의 주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기술의 활용 사례로 딥페이크, 위험 상황 인지, 노이즈 제거, AR 기술을 적용한 문화재 복원 등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죠. 첫 번째, 딥페이크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입니다. NBA 경기 중 선수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 적용 사례입니다. 두 번째, 위험 상황 인지 예측 기술은 작업 현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안전모, 작업자 쓰러짐과 같이 작업 환경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에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노이즈를 감지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증강현실은 가상의 컨텐츠를 실제 환경에 합성하여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황용사 부지의 증강현실을 구현시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 사례입니다. 딥페이크란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이죠. 아래 예시와 같이 NBA 올스타 테크 회담에서 선보인 딥페이크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All right, you ready? Yep. All right, so go ahead and roll that.
There's that shirt. Yeah, that's what I'm doing. That's what I'm 이 테크회담에서는 NBA 선수들의 얼굴과 동작을 실시간으로 딥페이크하여 가상 형태로 보여주는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관중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러한 농구 경기뿐만 아니라 교육, 영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도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 인지 예측이란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예시 영상을 보시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안전 장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실까요? 예를 들어 헬멧, 안전경, 안전보호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전 기술은 이러한 안전 장비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식별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활용 방안으로는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경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를 감지하면 즉시 경고 메시지를 보내서 작업자와 주변인들에게 위험을 알릴 수가 있어요. 또한 낙하물이나 장비 고장 등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하여 예방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노이즈 제거 기술이란 이미지나 영상에서 발생하는 작업을 최소화하고 신호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예시 이미지는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원본과 노이즈 제거된 버전과 비교한 것입니다. 저조도 이미지는 노이즈와 픽셀 간의 잡음으로 인해 선명도와 디테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노이즈 제거된 버전에서는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 기술은 노이즈를 제거하고 영상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선명도, 명암 대비, 디테일 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증강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강현실이란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의 정보를 융합하여 현실적인 경험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황용사 중문지 부지의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비전 기술이 문화재 복원에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는 그 특성상 시간의 흐름과 외부 요인에 의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비전 기술은 이러한 훼손된 문화재의 사진이나 영상을 분석하여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황용사 중문지 부지의 이미지를 분석하면 세부적인 구조와 장식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재 전문가들은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고 원래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강현실은 가상과 현실을 결합하여 사용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여기까지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 2차 시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